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산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9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3의 개둔과 구4의 호둔에 대해서 같이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둔 유질려, 개둔 유질려 흉신첩길. 매여서 은둔함이니 마음에 병이 있어서 위태롭다 하나 신하와 첩을 기르는데 길하니라. 상활 개둔지려 유질비야 흉신첩길 불가대사야. 매어서 은둔함이라 위태롭다는 것은 병이 있어서 고달픈 것이요, 신하와 첩을 기른다면은 길하다는 것은 불가대사, 대사를 가히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효 위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구3은 바른 자리이죠. 그 다음에 응은 없습니다. 즉 양강의 바른 자리로서 상구와 정응하지 않는다. 멈춤의 간을 제일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 개의 의미를 묶는다, 묶다, 즉 묶는다, 엮는다, 즉 개둔, 물러나 숨어 있지만 여전히 매어 있는 그런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매어 있으면은 병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은둔하려는 사람을 묶으니 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 설명하시기를 군자가 은둔하려는 때에 소인배의 만류가 극에 달한 상태다 이야기입니다. 즉 구3은 소인배의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또 위에서 도와주는 정응도 없어서 제대로 은둔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두 음효에 묶여서 구3의 처지는 밧줄로 묶여있다가 병이 난 것으로 묘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소인배에 묶여서 완전히 숨지 못하는데 몸의 기력이 소진할 정도인데 이런 처지에 가소를 돌보고 있으니 대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이 개둔, 여기서 묶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묶는지 이제 고민해야죠. 무엇을 묶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체가 누군지, 누가 묶는지 실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흉신첩길과 불가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3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4 호둔 군자길 소인부. 좋은 물러남이니 군자는 길하고 소인은 비색하니라. 군자호둔 소인부야. 군자호둔은 소인은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구4는 이제 부당이죠. 그 다음에 응은 하고 있습니다. 즉 구4는 부당이로서 초요와 정응한다. 합계간을 벗어나고 이제 상계에 이렇게 진입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호의 한자가 좋아한다인데 호두는 기쁘게 은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군자는 시국을 잘 판단해서 물러날 시점을 잘 알아서 은둔함을 좋아하는데 이때 군자의 은둔은 자발적이고 기쁘다고 보아야 되죠. 즉 군자는 은둔을 좋아해서 길한데 이와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인의 은둔은 막힌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제 이 효를 설명하시기를 606페이지 설명하시기를 구4, 구5가 이제 소인배 상구는 군자가 소인배를 피해서 이제 제대로 숨는 세 가지 형태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상계에 진입을 한 거죠. 일단 이렇게 이 단계에서 이제 소인배의 지배 이제 지위는 조금 확고하지만 군자가 보이지 않게 점차 대세를 잡아가는 이제 형세를 이제 공고히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반면에 점차 소인배는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장애가 생기면서 무너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전환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소인이 그래도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방방 뛰다가 궁지에 몰리는 반면에 군자는 소인의 후반기 발악에 다침이 없도록 주변을 잘 단도리 해가지고 철저히 단도리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물밑에서 다시 자신의 영향력을
점차 형성할지라도 아직 이 단계에서는 섣불리 나아가지 않는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군자가 잘 숨어 있으니까 길하고 소위는 막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제 그 효를 받았을 때 이 호둔의 주체, 군자도 호둔의 주체인 건 당연하고 소인도 호둔의 주체인지 아니면 여기를 완전히 끊어서 이렇게 보는 건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군자가 이렇게 호둔하는데 소인은 적대적으로 이를 막는 주체인지 아니면 양자가 같이 호둔하긴 하는데 소인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93. 개둔 유질려 축신첩길 상활 개둔지려 유질비야 축신첩길 불가대사야.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강제로 붙들어매니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므로 병이 들어 위태로울 것이다. 신하와 첩을 돌보는 것은 길할 것이다. 상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붙들어맬 때 위태로운 것은 병이 들어 피곤하기 때문이다. 신하와 첩을 돌보는 데는 길하겠지만 군자가 큰 일을 하는 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 개둔 묶어둔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본상이 있으면은 이 본상을 이렇게 그 3, 4, 5와 그 다음 2, 3, 4를 여기를 상으로 하고 여기를 하로 하는 그 상호계를 취하면은 이렇게 천풍구가 되죠. 천풍구에 이제 9, 3을 이렇게 효변하게 되면은 이제 천수송이 됩니다. 이 천수송은 기본적으로 다시 천산둔계로 왔죠. 천산둔의 상계는 이렇게 건의 말이 있고 합계는 간의 손이 있는 거죠. 즉 천산둔 시절에 건의 말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하는데 간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붙잡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2가 3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수송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의 밧줄로 이제 감의 딱딱한 나무에 다시 이렇게 묶어두는 거죠. 한 번 더 묶어두는 그런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천산둔계 시절에 건의 말이 내달리려고 할 때 그 말을 끌어당기고 추위를 하면은 천수송이 되면은 손의 밧줄로 감의 단단한 나무에 메어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둔의 물상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메어두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합계감이 질병이죠. 그렇게 하면은 말을 붙들어매니 질병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질병이 들어간다. 즉 말은 달려야 하는 그런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말이 내달리고자 할 때 그러한 기세가 강할 때 이를 붙잡아 두게 되면은 비실거리다가 병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조금 비유해서 설명하기를 군자가 비색한 때에 은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이 의둔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은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결국 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위험하다의 물상은 천산둔 기본적으로 그 대손의 물상이죠. 겸손하고 순정의 물상이 있는데 위험이 없는데 2가 3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음이 이렇게 강을 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음이 이제 강을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물상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 육신첩 그 부녀와 이제 그 신하를 키우면 길하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천수송의 그 상호계를 취해서 회변을 친 천수송계는 이렇게 천수송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른 모계인 이렇게 풍택중부와 그 다음에 이제 천산둔에서 왔죠. 이 풍택중부의 천산둔의 물상을 보면은 이게 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간소인 신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추일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천수송이 되는데 감의 노력이 있는 거죠. 즉 설명을 보면은 둔계 시절에는 간은 소인 신하이고 중부계의 태는 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추위를 하면은 성 위에 군주가 있고 감으로서 충성하는데 그 충성의 주체가 첩과 신하뿐이다. 즉
이를 설명하기는 군자가 초야에 은둔해 있고 시운이 막힌 시절에 군자가 믿어야 할 게 겨우 아내자나 내시 충성이니 이것을 보아서 위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은 직급이 낮은 신하를 이야기하고 첩은 비천한 여자 또는 궁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가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에서 이미 힘을 썼으니 말이 피곤하고 괴의 성질이 작은 일은 길하겠지만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상징성이 있으니 불가대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강제로 붙들어매니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병이 들어서 위태로울 것이다. 신하와 첩을 돌보는 것은 길할 것이다. 상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붙들어맬 때 위태로운 것은 병이 들어 피곤하기 때문이다. 신하와 첩을 돌보는 데는 길하겠지만 군자가 큰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삼에 대한 설명이고 구사를 보겠습니다. 호둔 군자길 소인비 상활 군자 호둔 소인비야. 은둔을 좋아하니 군자는 길하지만 소인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상활 군자는 은둔을 좋아하지만 소인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은둔을 좋아하는 호둔 군자가 좋아하는 물상을 보면은 군자는 은둔을 좋아한다는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천산둔에서 기본적으로 구사가 효변하면은 이렇게 되죠. 풍산점이 되죠. 즉 근데 풍산점은 이제 상계와 학계가 이제 그 부부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학계는 진의 남편이고 상계는 뒤집어진 태, 손의 태, 뒤집어진 태, 아내죠. 아내. 즉 진의 남편과 손의 배필이 리로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리로서 결합을 하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분께 시절을 맞아서 부부와 같이 은둔하는 것이 기쁘다. 그래서 또 은둔의 상이죠. 손이 또. 그래서 이제 상계가 손이니까 은둔의 상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자는 길하고 소인은 막힌다의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군자라야 이제 호둔이 가능하고 소인은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점을 보면은 이 천산둔께가 구사가 효변하면 풍산점이 되죠. 풍산점에서는 이렇게 간의 소인과 태의 태녀가 이렇게 뒤집어진 태녀가 있죠. 간소인 막내에 맞게 막내에 맞는 태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간소인과 태녀가 있는데 이제 결국에 똑같은 부부의 상인데 근데 간은 소인이 되고 태가 이렇게 이제 손이 아니죠. 뒤집어진 태니까. 그래서 은둔의 물상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한 감의 근심이 있으니 이렇게 이제 소인은 이렇게 감의 근심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호돈이 아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소인은 막힌다. 이런 물상이 나오는 겁니다. 즉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군자라야 호돈이 가능하고 소인은 불가하다. 왜 소인은 불가하느냐? 간 소인에 상응하는 태 소녀가 이렇게 있는데 태는 뒤집어진 태는 이제 은둔의 물상이 안 나오죠. 손이 이렇게 은둔의 물상이 나오지 태는 은둔의 물상이 나오지 않으니 군자는 호둔이 가능하고 소인은 불가하다 이렇게 됩니다.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군자는 은둔을 좋아하니 군자는 길하지만 소인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상황 군자는 은둔을 좋아하지만 소인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천산둔의 그 구삼과 구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사가 되면은 이제 그 전환하죠. 상계로 진입하는 그런 물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구삼에서는 계둔의 주체와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또 여기서 육신첩과 불가대사의 그 상징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구사는 상계로 진입했는데 여기서 호둔의 주체가 군자와 소인을 다 포함했는지 아니면 군자만 호둔의 주체인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